안녕하십니까. 여러분, Y델타 기동시에 모다를 태워 먹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Y델타 기동시에 모다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다가 보이고 감속기가 있고 로타리 기어 펌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펌프 안에 여기 지금 이 부위 안에 임펠러가 들어있습니다. 임펠러 여기에 이 모다가 이 축을 휴전시키면 이 안에 임펠러가 휴전하면서 여기에 있는 액상을 바로 올려서 위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임펠러 사이에 나무나 플라스틱 조각이 끼거나 또는 이 위에 배관이 막히게 되면 과전류가 흘러서 모다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다가 이렇게 탔을 때 와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여기 그 양쪽에 볼트, 황색 양쪽에 저쪽에도 볼트가 채워져 있습니다. 볼트 2개 풀려내고 커버를 제거하고 이 안에 축이 있는데 축을 손으로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요.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이 배관 쪽을 점검해봐도 막힌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어떤 경우는 이 배관에다가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한 공기를 넣어서 쏴보죠. 쏴봐도 뭐 에어가 잘 통하고 해서 막힌 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이 모다의 베어링, 여기도 베어링 들어가고 이쪽에 베어링 들어가고 여기도 베어링, 기어박스에도 베어링 들어가고요. 펌프에도 베어링이 이쪽에 양쪽에 다 베어링이 들어가죠. 뭐 그 베어링 소리도 뭐 이상 없었고 전혀 이상 없을 게 없는데 모다가 탔다. 이 모다가 탔다. 그럴 경우에는 이 Y델타 기둥이라는 게 처음에 Y 결선으로 기동하다가 그 다음 델타 결선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인데 이 Y로 기동 시에 이 모다가 발생시키는 토크 여러분 아시죠? 휴전력 모다가 발생시키는 토크를 TM이라고 해봅시다. TM. 그 다음에 이 부하가 가지는 토크가 있습니다. 부하가 가지는 토크. 반항 토크라고 하죠. 반항 토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다는 오른쪽으로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펌프가 자체가 가지는 그 부하 토크는 이걸 반대로 작용을 하죠. 저쪽 반대 방향으로. 어쨌거나 부하 토크를 TL이라고 합시다. 부하 토크는. TL. 그러니까 이 TL은 이 펌프, 그다음에 이 배관에 차 있는 액상들, 그다음에 이 임펠러가 가지는 마찰력 같은 거, 또는 이 회전자의 베어링하고의 마찰력도 이 부하 토크에 포함되겠죠. 모다의 베어링하고 회전자와의 마찰력, 또는 이 감속기에서의 마찰력 같은 것도 이 부하 토크에 포함되겠죠. 어쨌거나 그 전체 토크, 부하 토크가 커버리면 모다에서 발생되는 그 모다 발생 토크보다 부하 토크가 크면 이건 이 축은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 펌프는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면 우웅 소리를 하면서 회전하지 않으면서 그 상태가 지속되면은 타버리죠. 모다 탑니다. TM하고 TL이 같아도 휴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네모난 물체가 있는데, 사람 키만 하죠, 이게. 키만 한데,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력이, 이 바닥 마찰력이, 이 물체와 사이의 마찰력은,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 물체를 이쪽으로 민다고 합시다. 그럼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여러분의 힘은 F는 이건데, 이 마찰력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미는 힘과 마찰력이 똑같으면 이 물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똑같으면. 여러분의 힘이 0.1이라도 더 커야 이보다, Fx보다, 마찰력보다 0.001이라도 더 크면 그건 움직이겠죠? 근데 훨씬 더 크면 fx보다 마찰력보다
열어보는 힘이 훨씬 더 크면 이건 점점 가속이 되겠죠. 이 물체는 점점 가속이 돼서 속도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전체의 힘은 토크로 표시하죠, 토크. 직선 운동하는 것은 힘, F, 뉴턴. 이건 토크로 표시하죠. 회전체의 힘은 토크. 회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Y 운전 시에 토크가 작아서 이 부하 토크보다 작아서 보다가 탔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Y델타 하는 이유는, Y델타 기동법을 쓰는 이유는 부하의 관성 때문에. 무슨 말이냐, 처음에 런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보다는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 이 펌프가 가지고 있는 관성, 그리고 여기 모다 안에 들어있는 회전자 또는 이 감속기에 들어있는 회전체, 이런 것들이 관성 때문에 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동시키는 순간 정상 운전 시 5, 6배 전류가 한 4, 5초 동안 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버튼을 누르자마자 델타 운전으로 바로 기동한다고 했을 때, Y결선이 아닌 처음에 버튼을 딱 눌러서 델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델타 운전 해가지고 4, 5초가 지난 후에 정상 운전 시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10A로 갑시다. 10A. 정상 운전 시에. 그렇다고 하면 그 처음에 런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동 시 한 4, 5초 동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 6배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5, 6배. 5, 6배, 여기 5, 6배. 그래서 얼마가 흐른다는 겁니까? 한 60A가 기동 시에 처음 한 4, 5초 동안은 60A가 흐른다는 거죠. 60A. 이 선에, RSD 선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겠죠.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디론가 전선이 또 연결되어 있겠죠. 다른 데도. 큰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선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전선의 임피던스 때문에,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Z 때문에,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선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예를 들어서 전압이 220V인데 한 40V 전압이 떨어지면 한 180V 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등이 깜빡거리고 천장에 달렸던 전등들이 깜빡거리고, 그리고 이 마그네트가 뒤에 코일선 연결되어 있죠. 코일선 뒤에 코일 단자 220V를 넣어서 여기 뒤에 보면 코일 단자 있습니다. 밑에 코일 단자, 그가 들어가는 게 220V인데 한 180V 정도 되면은요, 이 마그네트가 들어가 있던 게 톡 튀어나옵니다. 온도했던 게 오프 되는 거죠. 여기 노란색 이게 톡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게 한 180V 정도로 전압이 떨어지면 이게 톡 튀어나옵니다. 전압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마그네틱 스위치나 전등들이 깜빡거리며 오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합니까? 기동 전류를 한번 줄여보자. 이 60A 값을 한번 줄여보자. 여기 60A 값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거죠. 줄여보자. 그래서 처음에 Y 형태로 기동을 시켜서 처음에 런 버튼을 탁 눌렀을 때는 이런 Y 형태로 기동을 하다가 타이머 보시죠. 타이머 설정 값을 한 4초 정도로 해놓는다. 4초 후에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델타 결선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Y결선 시에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Y결선 시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델타 결선 시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요거 10A가 흐르면은 여기에는 한 3.3A가 흐르더라. 그러면 기동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0A 정도 흐르겠죠? 60에 한 3분의 1이니까 기동전류는 20A 정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보다 런 버튼을 탁 눌렀을 때 Y결선 하게 되면 Y결선 상태가 돼서 기동전류가 한 20A밖에 안 되니까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큰 전압 강화는 없겠죠. 전압 강화가 있긴 있겠지만 아주 큰 전압 강화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전등들도 제대로 불 들어오고 마넥 스위치도 오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다 런 버튼 탁 누르면 Y결선 상태로 돌다가 이 타이머 설정 값에 의해서 4초로 설정해 놨다. 그러면 4초 후에 자동으로 지가 델타 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만일 처음에 런 버튼을 누르자마자 Y결선 상태는 없는 걸로 하고 델타 결선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보다 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바로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게 되면 기동전류가 한 60A 흐를 것을, 처음에보다 런 버튼을 눌렀을 때 Y결선 상태가 되면 기동전류가 20A로 줄어들게 되고 4초나 한 4초 정도 뒤에 자동으로 델타 결선으로 바뀌면서 한 10A 정도로 정상 상태 10A 정도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런 마그넷 스위치나 전등들이 깜빡거리며 오동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Y델타 기동법을 채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류만 Y델타 기동하면 Y결선 시에 전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토크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모터의 덤 버튼을 눌러 기동시키자마자 모터에 발생되는 기동 토크도 Y가 델타 때보다 3분의 1로 작아진다 이겁니다. 토크도. 그러니까 델타로 운전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토크가 모다 발생 토크가 12였는데 모다 발생 토크가 12인데 델타로 하게 되면 델타 때 Y로 하게 되면 Y결선으로 하게 되면 토크가 한 4가 된다는 얘기죠. 토크가 4. 근데 만일 이 부하 토크가 TL이 6이다. TL이 만일 6이다. 그러면 TM은 몇입니까? Y결선 때 TM은 4잖아요. 4. 아니 뭐다 돌아가면 휴전합니까? 안 합니까? 휴전 못하죠. 하면서 휴전 안 하면서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걸 예상 못해가지고 설계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델타로 운전할 때는 토크가 12가 발생되는데 모다 발생 토크 TM이 12가 발생되는데 Y로 결선하게 되면 토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4가 되더라. 다행히 이 펌프가 가지는 부하 토크가 한 3이나 2가 되면 Y결선 시에 토크가 4니까 충분히 회전을 시키겠죠. 근데 부하 토크가 TL이 6이다. 그러면 모다 토크가 4니까 회전을 못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4, 6이니까 하면서 모다가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걷다 대고 타이머마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고, 이 타이머가 고장나가지고 이 델타로 절차를 못하고 그냥 계속 Y 상태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머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웅 하다가도 4, 5초 있다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탁 델타로 절취하면 토크가 크니까 12니까 그 사이에 다행히 모다가 안 타고 있었으면 4, 5초 동안 안 타고 있었으면 얘는 바로 회전이 되겠죠. 근데 타이머까지 고장났다고 해봅시다. 타이머까지 고장났으면 계속 Y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모다는 그냥 타버리는 거죠. 거의 모든 경우에 모다의 용량, 선택과 기동 방법 등은 전기쟁이가 아닌 기계쟁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펌프라든지 이 배관 작업, 유해 배관 작업 같은 거 다 누가 합니까? 기계쟁이가 하죠. 기계쟁이가 하면서 모다나 감속기 이런 거 다 기계쟁이가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들여와서 기계쟁이가 다 설치하고 하는 거죠. 그런 기계쟁이들이 설계 시공을 다 하는 거죠. 이 모다까지도, 모다 용량 선택까지도 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쟁이들도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Y 기동 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모다 런 버튼 눌러가지고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런 토크가 이렇게 작지 않도록, 부하 토크보다 모다 토크가 작지 않도록 다 설계를 웬만하면 잘하지만 간혹 실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름에 이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다 설치하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넣어서 시운전을 하죠. 시운전해서 잘 Y델타 기동해서 뭐 과부 안 걸리고 잘 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다시 와가지고 이제 실제 물이 아닌 이제 실제 이 펌프가 상업 운전하면서 이송할 액체를 넣고 이제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해봤는데 여름이니까 이게 점도가 낮아가지고 액상이 점도가 낮아서 Y델타 기동해도 뭐 잘 과부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됐네요 하고 모든 서류에 이 공장 담당자한테 서류에 사인 받고 나서 이제 다 철수하는 거죠. 기계쟁이들은 다 철수하고 이제 공장 직원들만 남아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여기 이 펌프가 이송할 액상이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좀 점도가 있는 물질은 원래 겨울이 되면 점도가 한 2배 내에서 또는 막 5, 6배까지 점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모다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쟁이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겨울에 점도가 높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못한 거죠. 점도가 2배 내지 또는 뭐 5, 6배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점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 토크가 증가하는 거죠. 이송할 액상의 점도가 커지면요, 부하 토크가 엄청 증가합니다. 부하 토크가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부하 토크가 증가해서 Y 기동 시에 부하 토크가 작으니까 탈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열동형 과부하게 전개 또는 EOCR, 이것도 모다의 과부하를 감지해서 트립을 시키는 장치죠. 이건 열동형 과부하게 전기.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EOCR. 대충 한 이쯤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마그네트 스위치 밑에 설치가 되어 있죠. 아니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든지. 여러분 여기다가 EOCR 여기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 세팅 값을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이 모다 명판에, 그래서 모다 명판에 전격 전류가 16A였다. 16A였다. 모다 명판에 전격 전류가 16A였다.
오버로드를 여기 이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을 루트 3으로 나눠야죠.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보다 세팅을 할 때 전류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EOCR도 그러고 열동형도 세팅할 때 물론 이제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보다 전격값을 고려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세팅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16A 100% 1.25배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16A로 세팅합니다. 흔히들 우리 현장 기술자들 보면 1.25배 많이 하죠. 1.25배. 즉 1.25배 하면 몇입니까? 16 곱하기 1.25 20A. 보통 이 EOCR 전류값을 20A 세팅을 하는 많이들 합니다. 열동형도 그러고. 나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딱 16A 세팅해놓고 과부하 트립되는 한이 있어도 16A 넣어놓고 수시로 이제 암페어를 재는 거죠. 후크메터로 암페어를 재서 대충 보다가 어느 정도 암페어가 흘러가는 걸 그 상태를 관측하면서 이제 좀 이 세팅 값을 변경할 때 하더라도 처음에 딱 기계 설치 끝나고 나면 처음에 딱 100% 넣고 운전을 합니다. 나는. 그만보다 태울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EOCR이나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Y기동시에 토크가 작아서 과부하가 걸리면 얼른 감지해서 마그네트를 탁 트립시키니까 보다가 태울 일은 없겠죠. 다행히도 태울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계쟁이도 솔직히 이런 상황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거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일단 이 설치가 모다나 이런 기계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값 세팅, EOCR이나 열동형 전류값 세팅을 모다 명판에 있는 그 값에 세팅합니다. 그대로 100%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 설정하는 거 있죠. 시간 설정하는 것은, 시간 설정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기동시 시간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운전 시 과부하 걸렸을 때 트립 드는 시간, 운전 시간 세팅이 두 개가 있죠. 이걸 D타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D타임, O타임. 이건. 처음에 런 버튼 탁 눌렀을 때 큰 전류가 흐르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성에 의해서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 시간 동안은 트립 되게 하지 말자 해서 D타임을 주는 거죠. D타임. 저 같은 경우는 한 3초, D타임 한 3초로 줍니다. 근데 저기가 한 4, 5초 걸린 다음에 기동하는데 4, 5초 걸린 다음에 근데 3초를 주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쟁이들이 이거 설계하면서 여유있게 설계합니다. 이 부하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면 모다도 100짜리로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부하가 한 100짜리면 모다는 한 120, 130 좀 여유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길게 놓으면 전부 다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한 3초 정도 두어 보는 겁니다. 3초 정도 두어도 트립 되지 않고 웬만하면 그 시간 안에 다 정상운전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버튼 눌러서 딱 돌릴 때 예를 들어서 이 정상운전 10A라고
60A, 그러니까 기동전류 때 60A 흐른다고 해도 뭐다 이 명판의 전격 전류 값에 이게 한 두 배, 두 배 내지 두 배 정도, 세 배,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계 설치업자들이 좀 여유를 두고 설치하기 때문에 보다 명판에 적힌 전격 전류 값에 60A라는 값이 한 두 배 내지 세 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길게 둘 필요 없습니다. 금방 금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3초 이내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 짧게 해서 오타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3초 줍니다. 3초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자꾸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길다. 그러면 이게 시간 좀 연장이 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기계 설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철수하고 나면 매일매일이라고 그렇고 수시로 매일매일 하면 더 좋고 수시로 후쿠메타로 여기다 후쿠메타를 여기다 걸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걸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런 겁니다. 여기다 여기 세 개 있죠. 세 개 중에 하나다 걸어가지고 수시로 암페어를 재서 측정을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다 쟀을 경우에는 제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트 3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 3배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나중에 그건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루트 3배는 1.732 이건 여러분 이해오십시오. 루트 3은 1.732는 반드시 이해오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루트 3 계산기로 누르기 어려우니까 계산기 루트 3 기능이 없는 계산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쿠메타로 측정을 값에다가 1.732를 곱해가지고 그놈을 기록을 꾸준히 해놓은 겁니다. 하다 보면 겨울이 점점 깊어가잖아요. 깊어갈수록 이게 여기 이 펌프가 이송하는 액체가 점도가 있는 액상이면 겨울이 깊어갈수록 암페어가 서서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 재는 거죠. 처음에 Y에서 Y 할 때 한 번 재고 또 4, 5초 후에 탁 델타로 넘어가면 그때 또 한 번 재는 거고 두 번 잰 것은 두 개 값을 기록을 쭉 해놓는 거죠. 하다 보면 겨울이 되면서 암페어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지는데 값이 걸프장 같은 경우는 많이 막 커진다. 한 막 대여섯 배 커진다. 값이 이상으로 커진다 싶으면 운전원한테 펌프 멈추게 하고 운전원하고 협의해가지고 내가 밖에다 모다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볼트 두 개 풀려내는 거죠. 풀려내고 안전카바 제거하고 내가 모다 있는데 가가지고 전화 주면 그때 돌려라. 운전원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운전원한테 휴대폰 때리는 겁니다. 때려서 야 모다 돌려. 근데 처음에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축이 뻑뻑하게 여름에 돌아갈 때는 그냥 수월하게 잘 돌아가던 것이 잘 막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뻑뻑하게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야 빨리 꺼. 그래서 끄게 하고 제어실로 와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Y 델타 기동하는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이게 처음에 런 버튼 탁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다 런 버튼 누르면 이놈 마그네틱 여기 노란색 두 개만 톡 안으로 들어가죠. 이놈은 안 들어가죠. 톡 두 개만 들어가면서 Y 결선으로 모다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 5초 후에 자동으로 이놈은 계속 들어가 있고 이놈은 계속 온돼 있고 이놈은 탁 튀어나오고 오프되고 이놈은 노란색이 탁 들어가면서 온되면서 델타로 기동을 하는 거죠. 델타로 기동하는 건데 제어실로 와가지고 이거 짬바선 보이죠? 두 개 검정색 짬바선 두 개 이놈 풀러내버립니다. 드라이브로 해서 풀러내버립니다. 내고 다시 뭐다 런 버튼을 누르면 이놈 처음에 탁 들어가고 탁 들어가죠. 두 개가 운전하죠. 두 개가 온이 되죠. 되더라도 모다는 안 돌아갑니다. 왜? 이건 빼냈기 때문에 모다는 안 돌아가고 4, 5초에 자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톡 들어가면서 델타로 해서 보다가 회전하는 거죠. 그때 회전 상태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와서 보면 그때 원활하게 탁 잘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암페어를 재보는 거죠. 암페어를 델타 운전시 암페어를 재봐가지고 한 2배 내지 6배 처음에 기동시에 델타 운전하면서 2배 내지 6배 보다 전격 전류의 2배 내지 6배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있다가 한 4, 5초 후에 정상적이라는 것은 점도, 겨울이니까 점도가 있기 때문에 전격 전류의 한 뭐 1.2배, 1.3배 정도까지 아마 흘릴 겁니다. 아마 정상적이라고 해도 이들보다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전격 전류 미만으로 또 떨어집니다. 전격 전류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한 1, 2분, 3분 지나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이니까 그때는 Y결선 이거 다 해체해버리고 해체하고 델타로 운전하면 됩니다. Y결선 Y 델타 기동하지 마시고 직입 기동이죠. 그러면 직입 기동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직입 기동하는 거죠. 델타로 결선해가지고 직입 기동. 그러면 델타 결선 하기가 번거롭다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선만 제거해버리고 운전원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거 런 버튼 바로 누르자마자 뭐도 안 돌아가니까 한 4, 5초에 돌아갈 거야. 우선 그렇게 쓰고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어떻게 좀 해보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이 안 되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다 바꿔야죠. 이제 이 세 가닥은 사용 안 하는 거죠. 현장 가가지고 모다에 가가지고 여기서 모다에 가가지고 델타 결선해서 운전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기 모다 가가지고 여기 단자 박스 열고 여기 단자 박스 보이죠? 열고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직입 기동 하는 거죠. 직입 기동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이제 이거 선 두 가닥 풀러내버리고 델타 상태로 해서 운전을 하는데도 시간이 뭐 4, 5초, 6초, 7초 지났는데도 두세 배로 계속 흐른다. 그러면 펌프 끄라고 하시고 이 상태가 되면요 좀 위험한 상태인데 위험한 방법인데 모다를 런 버튼을 눌렀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런 버튼을 눌렀다가 좀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모다 태워먹는 방법인데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점도가 좀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도가 누그러지는데 그래도 쉽게 누그러지진 않을 겁니다. 그 상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모다를 용량 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 모다를 용량 큰 걸로 바꾸거나 또는 이 배관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점도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열선을 깔고 이 탱크도 보온 작업을 해서 점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내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이야기한 걸 힌트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살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동 방법을 고심해 보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 설치할 때도 이런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런 설치 과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채널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두 편 정도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